사업하다 보면 이 재고 관리 때문에 골치 아플 때가 정말 많죠. 재고가 너무 많으면 돈이 묶이고 또 너무 없으면 팔물건이 없어서 기회를 놓치고요. 자, 오늘은 바로 이 골치 아픈 재고 문제를 데이터로 어떻게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경험이나 감에 의존해서 재고를 관리하고 계시진 않나요? 사실 많은 기업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감이 아니라 데이터로 얘기해야 할 때가 온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볼 내용은요. 먼저 모든 기업이 겪는 재고 딜레마가 뭔지 짚어보고요. 데이터 스냅샷이라는 걸로 어떻게 문제를 진단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실제 분석은 어떻게 진행됐고 그 결과는 어땠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인 DDMRP까지 속 시원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재고 딜레마입니다. 이게 그냥 창고가 좁다, 넓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회사의 현금 흐름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정말 양날의 검 같은 건데요. 재고를 너무 많이 쌓아두면 그게 전부 다 팔리기 전까지는 고스란히 묶여있는 돈이나 마찬가지죠. 창고 비용은 계속 나가고요. 근데 반대로 재고가 너무 적으면요. 고객이 지금 주세요 할 때 물건이 없으니까 눈앞에서 그냥 매출이 날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어려운 문제를 실제로 한 회사는 어떻게 풀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사례의 주인공, 바로 USG 보랄이라는 회사입니다. USG 보랄이 썼던 핵심 비법이 뭐냐면요. 바로 스냅샷 분석이라는 겁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수많은 데이터를 어떻게 실행 가능한 통찰력으로 바꿀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한번 파헤쳐 보죠. 스냅샷 분석, 이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우리 회사 재고 상황을 딱 하고 사진 찍듯이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 회사 재고 지금 이대로 괜찮은가?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 뭘 어떻게 바꿔야 하지? 하는 명확한 방향을 잡는 거죠. 심지어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될까 하는 미래까지도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대단하죠. USG의 보랄의 목표는 아주 명확했어요. 첫째, 제품 하나하나마다 최적의 재고량이 얼마인지 과학적으로 계산해내고 싶어 했고요. 둘째, 그래서 어떤 제품이 너무 많고 어떤 게 부족한지 정확히 콕 집어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엔 이게 제일 흥미로운데 DDMRP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면 6개월 뒤에 재고가 어떻게 변할지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싶어 했죠. 자, 이제 이론은 그만하고 실제로 분석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따라가 볼까요? 뒤죽박죽 얽혀있던 데이터가 어떻게 한눈에 딱 들어오는 명확한 그림으로 변신했을까요? 과정은 크게 4단계로 볼 수 있어요. 일단 제일 중요한 제품 8개에만 딱 집중하기로 범위를 좁혔고요. 그 다음 필요한 데이터를 공식적으로 요청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걸 한 군데로 싹 모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된 데이터를 분석해서 문제는 이거고 해결책은 이겁니다 하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바로 이 과정, 이게 데이터 분석의 진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왼쪽처럼 딱딱한 서류 양식에서 출발해서 오른쪽처럼 보기 좋게 정리된 데이터로 만들어내는 것. 이게 있어야 감으로 때려 맞추는 게 아니라 진짜 사실을 보고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드디어 가장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이 모든 분석 끝에 과연 데이터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줬을까요? 그동안 아마 이럴 거야 하고 짐작만 했던 문제의 실체가 드디어 밝혀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충격적이었어요. 단순히 재고가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잘 안 팔리는 재고는 창고에 먼지 쌓이도록 가득 차 있는데 정작 없어서 못 파는 재고는 맨날 부족했던 거죠. 한마디로 심각한 불균형 상태였던 겁니다.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플러스 72,706. 이게 대체 무슨 숫자일까요? 이게 단 하나의 핵심 제품에서 고객 수요를 안정적으로 맞추려면 무려 이만큼의 재고가 더 필요했다는 분석 결과예요. 그러니까 재고 부족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이 숫자 하나가 그냥 다 보여주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상황이 더 명확하게 들어옵니다. 방금 보신 72,000여 개가 바로 저 두 번째 품목이죠.
현재 재고는 9만 5천 개 정도인데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 실제로는 16만 7천 개가 필요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냥 숫자 노름이 아니에요. 저 부족한 만큼 팔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고 어쩌면 고객의 신뢰까지 잃었을지도 모른다는 뜻이니까요. 다른 핵심 제품들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문제를 찾아냈는데 해결책은 뭘까요? 데이터 분석이 제시한 해법은 바로 DDMRP, 수요 기반 자재 관리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재고의 흐름 자체를 똑똑하게 관리하자는 거였습니다. DDMRP. 이름이 좀 어렵죠? 근데 개념은 진짜 간단해요. 더 이상 맞지도 않는 판매 예측에 목매지 말고 지금 당장 들어오는 실제 주문을 보고 움직이자는 거죠. 훨씬 현실적이지 않나요? 바로 이 슬라이드가 핵심을 보여주는데요. 기존 방식은 예측에 의존하다 보니까 수요가 조금만 출렁여도 공급망 전체가 휘청거리는 채찍 효과의 속수무책이었죠. 그 결과는 재고 부족 아니면 과잉이었고요. 하지만 DDMRP는 실제 주문에만 반응하고 미리 설정해둔 전략적 재고, 즉 버퍼가 있어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훨씬 더 똑똑하고 안정적인 방법인 셈입니다. DDMRP를 제일 쉽게 설명하는 방법이 바로 자동차 기름 계기판이에요. 재고 수준을 안전한 녹색, 주의가 필요한 노란색, 그리고 당장 채워야 하는 빨간색으로 나눠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냥 딱 보면 지금 주문해야겠네? 하고 바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직관적이죠? 결국 이 모든 과정의 목표는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선을 위한 올바른 방향을 정하고 그 결과를 미리 예측하는 것. 이제 감으로 경영하는 시대를 끝내고 데이터로 성공 확률을 높이는 것. 이게 바로 이 분석의 진짜 가치 아닐까요? USG 보랄의 사례를 봤는데요. 이 회사는 데이터를 통해서 재고 불균형이라는 병을 진단하고 DDMRP라는 확실한 처방전까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데이터 안에는 어떤 문제점과 또 어떤 새로운 기회가 숨어 있을까요?